메르스 의심 증세로 전대병원에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2차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 스완지 시티의 스타 기성용 선수가 고향인 광주를 찾아 아버지가 단장으로 있는 광주FC를 응원했습니다. 광주FC와 전남 드래곤즈는 K리그 클래식에서 모두 이겨 순위가 수직 상승했습니다.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경찰이 대낮에도 음주 단속을 하면서 적발자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단속된 이들은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가장 많이 적발됐습니다. 매실이 전국적으로 홍수출하되면서 전남 지역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매실 가공 산업으로 새로운 활로를 찾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5월의 마지막 주말인 오늘 하계 유니버시아드 자원봉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성공 개최를 다짐했습니다. 또 목포에서는 장애인 승마대회가 열렸습니다. 광주 전남의 주말 표정 신광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달 뒤인 오는 7월 3일부터 광주와 전남북에서 열리는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세계 170국에서 광주를 찾는 외국인 선수와 임원들을 맞을 7,000명의 자원봉사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통역과 의전, 질서, 청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손님을 맞는 이들이야말로 민간 외교관입니다. 우리 지역을 방문해 주시는 방문객들의 손과 귀가 되어 주실 자원봉사자 여러분이 안 계신다면 대회 성공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10대에서 80대까지 나이와 성별도 다양하지만 전국 각지에서 봉사와 열정 하나로 달려온 자원봉사자들의 각오도 남다릅니다. 그들에게 광주를 알리고 또 그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는 그 짧은 기간 동안 어려움이 없도록 돕고자 자원봉사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비 내리는 산사 앞이 하모니카 소리로 가득합니다. 숲을 찾는 등산객들과 함께하는 7시간 동안의 릴레이 공연을 순수 아마추어 연주자들이 해냈습니다. 그 하모니카 소리를 들으니까 예전에 그 잔잔한 애잔한 소리보다도 저 마음에 그 심금을 울리는 그런 소리 같습니다. 영산강가에 마련된 임시 승마장에서 올해로 3번째 전국 장애인 승마대회가 열렸습니다. 해외 파견 선수 선발전을 겸한 이번 대회는 내일까지 마장 마술 등 3개 종목에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집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의심 환자로 전남대병원에 이송됐던 30대 남성이 1차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메르스 의심 환자로 어젯밤 이 병원에 이송됐던 30대 공중보건의 B씨의 검체를 질병관리본부가 1차 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고열과 콧물 증세로 입원한 B씨는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인 부인과 접촉했다는 이유로 분류됐었는데 현재는 상태가 호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국내 메르스 환자 가운데 1차 검사 때 음성 판정을 받았다 2차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이 번복된 경우가 있어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상태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내일 B씨를 상대로 2차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기성용 선수가 고향을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단장으로 있는 광주FC 경기를 관람하면서 팬들과 함께 기분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 스완지 시티에서 맹활약 중인 기성용 선수가 고향 땅을 밟았습니다. 광주에서 태어나 금호고를 졸업한 기성용은 지난 시즌 8골을 넣어 아시아 선수로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로 기록됐습니다. 광주가 낳은 축구 스타의 금이 환영에 팬들은 환호했습니다. 기성용은 광주FC와 광주 유대회를 위해 2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영국에서도 응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버지가 계시니까 경기도 가끔씩 챙겨보게 되고. 기성용은 광주FC와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창단 당시 홍보대사로 뛰었고 4,000주를 보유해 광주FC 최대 주주인데다 최근엔 아버지 기영옥 씨가 광주FC 단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기성용 선수가 우리 오늘 FC를 방문해서 이렇게 격려를 해주니까 관중들도 좋아라고 또 자기 고향 팬한테 이렇게 인사드리니까 더욱 뜻깊은 그런 오늘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기성용은 나중에 고향팀에서 뛸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앞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또 좋은 그런 무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 방송 스카이 스포츠는 지난 28일 프리미어리그의 강호인 아스널이 기성용의 이적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한편 오늘 열린 K리그 클래식에서 광주와 전남이 모두 승리를 거두면서 순위가 수직 상승했습니다. 광주FC는 강호 제주유나이티드를 상대로 펼친 K리그 클래식 13라운드 홈 경기에서 전반 3분에 터진 이종민의 페널티킥 결승골을 끝까지 지켜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전남 드래곤즈도 부산 아이파크를 상대로 펼친 경기에서 스테보가 혼자 2골을 넣는 등 석점을 넣어 3대1로 이겼습니다. 두 팀이 모두 승점 3점씩을 챙기면서 광주는 10위에서 6위로 올랐고 전남도 9위에서 5위로 순위가 수직 상승했습니다. 최근 대낮에 도로 곳곳에서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들을 보고 의아했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누가 걸릴까 싶지만 전날 한 과음도 또 낮술 한 잔도 속속 걸려들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단속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햇볕이 따가운 오후 2시 목포의 한 도로. 도심 한복판도 아닌데 때 아닌 음주 단속이 한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음주 단속 중입니다. 협조 좀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단속을 시작한 지 20분 만에 남성 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술은 어젯밤에 마셨다며 억울하다는 운전자. 물 한 잔으로 입을 헹구고 측정해봅니다. 자연스럽게 다 더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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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에 대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8%, 운전면허 정지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요. 아침에 일어나고 일하고 점심 먹고 지금 가는 건데. 전날 그 늦게까지 새벽 늦게까지 마시면은 그 오전에는 운전하면 안 됩니다. 그 알코올 수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오전까지는. 올 들어 전남에서 단속된 음주운전자 4,150명 가운데 낮 12시부터 6시 사이 적발된 운전자는 700여 명. 2시에서 3시 사이가 가장 많았습니다. 지금 자칫 그 들뜬 분위기에 편승해가지고 지금 현재 교통사고가 발생이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 대책으로 일환으로서 경찰은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낮 시간대 집중적인 음주 단속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국악 전문 공연장인 남도소리 울림터가 오늘 개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심밟기와 테이프 커팅으로 시작된 개관식에는 국악계 인사 등 500여 명이 참석했고 개관 기념 공연으로는 판페라 이순신 무료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총 사업비 238억 원을 들여서 3년여 공사 끝에 문을 연 남도소리 울림터는 558석 규모의 객석과 최신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개관 기념으로 6월 한 달간 전국 국악단 초청 공연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동안 수협중앙회가 운영하던 수협은행이 별도 독립법인으로 분리됩니다. 해양수산부는 국제은행 자본규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수협의 신용사업부문인 수협은행을 협동조합이 아닌 주식회사 형태의 독립법인으로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구조 개편으로 자본 건전성이 높아지면 수협은행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매실은 해마다 5월부터 3개월간 전국적으로 홍수 출하가 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생산 농민들은 규모가 있는 법인을 만들어서 가공산업으로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순천시 농산물 거점 산지유통센터입니다. 청매실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선별기에 오릅니다. 이곳에서 처리되는 매실은 하루 40톤. 매실은 크기별로 7단계로 나눠 자동으로 분류되면서 규격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주안면의 한 영농조합법인. 이곳은 매실 농사를 짓는 13농가가 모여 매실 가공품을 만들어 대형마트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포장형 매실 음료는 물론 매실 조청, 매실 식초 등 7개 품목을 만들어 한 해 1억 5천만 원의 매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공을 해서 식초나 이런 음료나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그 수입의 창출이 굉장히 높아지지요. 이처럼 안정된 판매망을 위해 매실 사업단 구축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순천 곡성, 광양 지역의 사업단이 정부 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오는 2019년까지 66억 원이 투자돼 유통 가공 산업이 육성됩니다. 다양한 그 전문 기관하고 연구 개발을 통해서 그 기능성 식품을 우리가 개발해가지고
수출까지 이렇게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 300여 농협 매장도 매실 판촉에 나섰습니다. 농협은 물론 대형 매장과 인터넷망을 통해 농협과 농민이 공조의 판매망을 구축하는 겁니다. 전국 300여 개의 우리 그 농협 개통 매장뿐만 아니라 그 대형 유통점은 물론이고 또 SNS 이 온 오프라인을 망라해서 저희가 그 판로를 지금 개척하고 있고 전국 매실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전남. 가공산업으로의 전환이 홍수출하의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광양항 유관 기관들이 컨테이너 물동량 창출을 위한 통합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전개합니다. 전남도와 해양수산청, 항만공사, 상공회의소 등 8개 광양항 유관 기관들은 컨테이너 자립 항만 기준인 연간 300만 TEU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국내외 포트 세일즈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에는 코스코와 에버그린 등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글로벌 선사를 대상으로 세일즈 활동을 전개하고 9월에는 대만의 국제운송주선인협회 총회에서 광양항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지방은 대체로 선선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전까지 비가 간간히 내리면서 낮 기온은 크게 오르지 않아서 광주의 낮 최고기온은 22.7도에 그쳤습니다. 내일은 맑고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광주는 32도를 비롯해 전남지방은 26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여 다시 무덥겠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내일 일교차가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광주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이 상생 네트워크 행사를 갖고 친목을 다졌습니다. 광주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후원하고 광주 어등산 송산유원지에서 열린 오늘 행사에서는 200여 명의 상인들이 참석해 등산을 하면서 우위를 다졌습니다. 오늘 행사는 광주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 간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정보를 교환하고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남대학교가 다음 달부터 교내 생활협동조합 매장에서 담배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대는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광주와 여수 캠퍼스 학생회관에서 담배를 팔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생활관 편의점과 학동 캠퍼스 식당 등에서도 담배 판매를 중단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국립전파연구원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전자파 안전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전파연구원은 빛가람 초등학교에서 전자파가 어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전자파 노출을 최소화하며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체험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알렸습니다. 연구원은 타 지역과 주부 등을 대상으로도 안전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와 한전은 치매 독거노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전은 원격 검침망 기술을 활용해 치매 노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팔찌 형태의 기기를 제공한 한편 전력 사용량 분석 기술을 통해 독거노인의 신변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한전은 이 같은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만들어 광주시에 제공하기로 했고 광주시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사회안전망 서비스를 총괄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뉴스입니다. 국민타자 이승엽 선수가 399